여러분,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계약의 성립이고요. 두 번째가 구제수단입니다. 비엔나 협약은 계약의 성립과 구제수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면 국제무역사 시험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인가 매수인의 계약 위반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물품형세 지정은 수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금액이나 단가를 다 결정했는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물품형세를 나중에 지정하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품형세를 지정해야 될 사람은 수입업자의 매수인인데요.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라 그랬기 때문에 물품형세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매수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도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그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기의 추가 설정은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행기를 추가 설정하는 게 매수인만이 합니까? 매도인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대금 지급을 늦게 하는 경우에 추가 지정을 설정할 수 있죠. 추가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매도인이 물품인도 의무를 위반하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추가 기간을 지정해 줬네요. 그런데 매도인이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해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죠. 비엔나 협약은 추가 기간을 설정해 줬을 때 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기간이 아직 끝나기 전이라도 인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언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얼핏 읽으면 상당히 어렵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깊이 있게 읽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분,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게 뭘까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것은 상대가 그 계약으로 인해서 기대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박탈시키는 겁니다. 매도인이 어떨 때 본질적 계약 위반이 될까요? 물품을 보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사료공장을 만들었는데 옥수수를 안 보내는 거예요. 옥수수가 안 들어오면 사료를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겠죠. 이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선 본질적 계약 위반이 뭔지 하고 병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엔나 협약에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게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요.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은 누군가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 계약에서 그 상대방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적을 했는데요.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입니다. 신용장을 열었는데 선적을 안 하는 겁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또 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다른 회차에 보면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